네, 지금 시장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. 이거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미국의 국채 금리, 특히 장기물이 이렇게 또 튀어오르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찾고 계시나요? 아무래도 연준과 정부가 같이 합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연준은 최근에 내년도 금리 인하폭을 대폭 낮추면서 하이어 앤 롱거,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 가까운 고금리를 좀 길게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여전히 긴축적인 환경들을 좀 계속 끌고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금리 상승을 압박하고 있지요. 여기에 한편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있는 부분도 금리 상승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, 어제랑 또 오늘이랑 이렇게 국채 발행 입찰을 또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을 수요하는 것보다 공급량을 더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같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있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. 근데 당분간은 국채 발행이 더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여전히 좀 상승 방향의 압력들 좀 받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엔 미국 국채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. 결국 그러면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QT라고 하고 있는 양적 긴축에 대한 스케줄 이걸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더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 큐티라는 게 사실은 연중의 긴축을 이루는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니까요. 고금리랑 같이 큐티를 하는 건데, 큐티를 여기서 연준이 후퇴하게 되면은 그 얘기는 현재 기준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인 것보다는 금융시장을 다시 또 완화적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,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연준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시중금리의 상승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 얘기인즉슨 연준이 지금 목표하는 정도 수준의 고금리 숫자가 지금 정도 선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. 그러면 아마도 뭐 QT를 다시 또 조정을 해서 금리를 끌어내리고 이런 식으로 연준이 움직여질 여지는 적은 거죠. 결국 QT를 좀 변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십니다. 자, 미국이 일단 그렇고요.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나니까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.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좀 무너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? 지금 상황이면 이 정도면 바닥이다 이렇게 보십니까? 이의 결론은 이제 바닥에 가깝다고 네네. 생각을 하고요. 두 가지 점검을 필요해 보면은, 하나는 펀더멘탈,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훼손되고 있냐,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3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게 발표되고 있는 것들이 맞는 것 같은데, 그렇다고 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7월, 8월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이지 9월부터는 좋아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. 그러면 이 부분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싼가 비싼가,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PER도 10배 선을 로 내려왔고, PBR 기준으로 보면은 0.83배 이 정도 선까지 내려왔는데, 이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기 시의 저점 수준 정도까지는 온 거거든요.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분명히 싼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렇게 보면은 주가 지수는 분명히 하단에 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. 자,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세가 좀 강할 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섣불리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? 이럴 때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한다면 어느 섹터나 업종을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? 그죠.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게, 이제 그럼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도 양호하고 주가도 싼 수준인데 왜 접종 확인 못하고 여기서 더 빠지고 있냐, 이 부분이 문제인 건데요. 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고점이 어디냐, 내지는 또 다른 뭐 조정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전쟁이 어디까지 확전이 될 거냐, 이걸 다들 모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,
또 마이너스 나 있는 계좌를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투심이 안 좋아지니까 또 팔고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런 펀더멘탈이나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더 흔들리고 또 팔고 그러니까 하락을 부르는 이런 상황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하회할 만한 지금 모멘텀으로 인해서 투심이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. 이 부분이 문제인데 보통 우리 경험할 때는 이렇게 단기에 안 좋아질 때는 짧게 세게 안 좋아지긴 하지만은 여기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정도 선에서는 분할 매수 정도는 꼭 필요하다. 오히려 팔고 떠날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업종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실적이나 배당의 가시성이 높은 주식들이부터 일단은 좀 양호하게 받쳐줄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실적이 받쳐주는 거에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배당 메리트라는 관점에서 자동차랑 은행 정도가 좀 양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닥 쪽에 온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. 그리고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.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서 다행입니다.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